카디오풀마의 바이패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제 프레셔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옥시네이터에 이제 이 옥시네이터가 있으면 이제 블러드 인과 블러드 아웃이 있을 때 이 두 부분의 압력을 측정을 하라고 보통 이제 리커멘드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CPB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쪽 그 블러드 아웃 이제 플로우가 환자에게 다시 리턴되는 이쪽에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보통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양쪽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트랜스 멤브레인 이 프레셔의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플래틀리트라던가 이 어떤 어그리에이션이 옥시네이터에 발생을 하면서 이제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CPB 과정에서 이제 리저버에서 옥시네이터에 이제 블러드 인이 되고 이렇게 다시 이제 환자에게 리턴이 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의 압력을 측정을 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압력을 이제 이쪽에서의 압력이 대부분 이제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펌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P2에 비해서 P1이 압력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 옥시네이터에서의 옥시네이터 자체 내에서의 이제 프레셔 로스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옥시네이터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보통 70mm 머큐리의 이제 프레셔 로스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130이라고 하면 여기는 프레셔가 200이 이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옥시네이터에 어떤 플래틀리트들이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돼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쪽의 압력은 훨씬 상승을 하게 되고 이 플로우가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의 압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CPB 과정에서는 아마 대부분 이쪽 옥시네이터 그러니까 블러드가 다시 디세츄레이션 혈액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의 이제 압력 측정은 잘 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이제 압력만 보통을 측정을 해서 이 CPB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CPB에서의 이제 압력을 대부분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지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플로우 자체가 오는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양쪽에서 측정하는 거는 이제 에크모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이 클로즈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파린의 용량 자체를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드레인이 되고 센트리퓨갈이 와서 그다음에 이제 옥시네이터가 보통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환자한테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부분은 이쪽과 이쪽에서 압력을 측정을 이제 보통 두 개를 하게 되면 이 옥시네이터에서 어떤 이제 압력 손실이 증가를 하는 경우, 뭐 이제 헤파린 자체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장시간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옥시네이터에 클러치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쪽의 압력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플로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어떤 적정량 이상 몇 퍼센트 이 퍼센테이지를 넘어 이제 클롯이 되게 되면 이제 이쪽의 압력은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가는 플로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이 옥시네이터의 프레셔 로스가 만약에 7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여기가 130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 200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더 상승을 하고 여기가 떨어진다.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옥시네이터에 이제 어떤 성능 저하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플라즈마 리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옥시네이터를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혈류가 지나가는 길이고 이쪽에 이제 그 가스가 유입이 되는 건데, 이 혈류가 지나가면서 이 혈류에서의 O2와 그다음에 이 CO2의 이제 그 분합차에 의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제 가스가 이제 교환이 되게 되는데, 이 가스 교환 과정에서 이 할로 파이버라고 하는 이 어떤 미세한 이 홀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이제 플라즈마가 어차피 혈액 쪽의 압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그 압력 자체를 이렇게 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RBC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플라즈마에 이제 플라즈마가 리게 되면서 플라즈마 색깔이 약간 이제 노란색 빛을, 알부민 때문에 이제 노란색 빛을 띠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 부분 자체에 플라즈마 리게 되면서 이 파이버의 이제 성능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는 이제 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블러드인과 블러드 아웃이 나온다고 하면 이 캐놀라가 작으면 전체적으로 프레셔 로스 압력 자체를 높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이 파이버 쪽으로 그 혈류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이 플라즈마 리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플라즈마 리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공기 가스 교환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CO2의 제거라던가 O2의 이제 공급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옥시네이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 심장 수술 과정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원인이 있게 되냐면 이게 환자한테 간다고 했을 때 리저버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그 이제 펌프를 완전히 멈추고 위닝을 하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서커를 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타민이 이제 주입이 되게 되고, 프로타민 주입 과정에서 만약에 이 서지컬 필드에서 이 다량의 혈액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석션으로 인해서 리저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저버로 와서 이제 옥시네이터까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옥시네이터에서 그 프로타민과 이제 혈액이 이제 접촉을 한 상태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클롯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저도 경험을 해봤고, 다른 병원들도 이제 경험한 그 어떤 사진들을 많이 받아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클롯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만약 예를 들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펌프를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클롯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클롯이 완전히 돼버리게 되면 이제 원인은 RPM을 올려도 이제 플로우가 LPM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력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가 막혔다고 보시고 얼른 교체를 해서 이제 다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게 그 프로타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카디오토미 이 서커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 클롯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리저버에 혈액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프로타민이 유입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이 혈액 자체가 클롯이 되면서 이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 드레인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옥시네이터에서 전과 후의 압력을 측정을 하는 게 이런 또 장점이 이런 어떤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 카디오 뭐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또 이제 그 A라인의 압력의 모니터링을 측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압력 측정은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는 경우는 결국에 이제 안테그레이드웨와 그다음에 이제 리트그레이드로 이제 보통 주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안테그레이드는 크게 뭐 이 에올틱 어센딩 에올타에 이제 크로스 클램프 이후에 이 부분을 코로나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 캐놀라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에올타를 이제 열어야 되는 수술에서는 이 오스티아에 다이렉트로 카테터를 넣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리트로그레이드의 경우에는 뭐 한 가지입니다. 뭐 이 RA에 어프로치를 해서 이 라이트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들어가서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위치를 시켜서 이 카테터를 해서 거꾸로 역으로 이제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는 방식에서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카디오플레지아 프레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코로나리 에스클레이처라던가 코로나리 오스티아 또는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이제 어떤 그 인저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압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센딩 에올타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 120에 80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압력을 봤을 때
이 코로나리로 퍼퓨전되는 그 플로우는 대부분 이 다이아스톨릭 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시스톨릭, 이 다이아스톨릭 때 이제 코로나리 플로우가 많이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 시스톨릭 때는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코로나리도 같이 이제 수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이아스톨릭 때 플로우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테그레이드 퍼퓨전,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제 안테그레이드 퍼퓨전으로 진행을 해 줄 때에는 이때 압력이 이제 결국에 이제 민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 아트리알 압력이 이제 펌프에서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150 밀리미터 이제 머큐리 정도 이상으로 유지를 합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는.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뭐 100에서 120 정도로 낮추게 되는데 이 150 정도에서 만약에 펌프에서 측정하는 압력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압력이 주입 압력이 예를 들어 200에서 뭐 300 300ml 분당계 주입한다고 했을 때 압력이 초기에 심장이 멈출 때까지는 좀 높게 150에서 200ml 이제 머큐리까지 올리면 여기에서 받는 압력은 80에서 뭐 100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이스톨릭 압력보다는 좀 더 높게 줘야지 이제 플로우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진행을 하면서 심장이 이제 어레스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압력을 측정을 해서 이 너무 과도한 압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 말씀드렸던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 이 코로나리 이제 베스큘레이처라든가 코로나리 오스티아라든가 이제 사이너스에 이제 인저리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 이제 리트로그레이드였을 때는 이제 인저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압력은 이제 꼭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펌프 이제 온을 하고 나서 이제 ACC를 하고 나면 그럼 플로우 다운을 일반적으로 시킵니다. 플로우 다운을 시키는 이유가 이제 이 에올타의 압력 자체를 낮춰서 이 ACC를 이제 용이하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 때문에 이제 플로우가 너무 높아서 압력이 높게 되면 이게 ACC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혈관에 인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 다운을 상당히 많이 이제 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카디오플레지아를 바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 일시적으로 플로우를 너무 갑자기 또 다시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리가 카디오플레지아가 잘 주입이 하는 조건이 압력, 그다음에 플로우가 맞아야 되지만 결국에 드레인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주입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리 사이노스를 통해서 이제 RA로 오게 될 텐데 이 RA 드레인을 플로우를 줄인다고 하는 거는 이 드레인 자체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인을 줄여서 코로나리 사이너스에서 이 안테로 들어가는 카디오플레지아가 코로나리 사이너스 잘 드레인이 돼서 이 코로나리로 그 카디오플레지아가 잘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이 멈추는 잠깐 1분 이내 때는 이 플로우를 좀 이제 낮추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좀 취해주는 게 그 마이오카디아 프로텍션에서 좀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디오플레지아에서는 너무 높은 압력은 이런 이제 인저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압력, 적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또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또 이제 만약에 코로나리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어떤 뭐 캐비지를 수술한다던가 코로나리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정 압력보다는 더 높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리 자체에 이제 이런 칼시피케이션들로 인해서 이 입구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은 더 많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로나리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뭐 120 정도의 압력이 펌프에서 카디오플레지아 압력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뭐 한 150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다시 낮추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리의 이런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압력 자체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장이 멈출 때까지는 그 올라간 압력을 좀 허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어떤 코로나리의 그 카시케이션이라든가 캐비지를 수술을 한다던가 이게 아니더라도 AS로 인해서 ABR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원인을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코로나리의 압력 자체가 카디오플레지아 줄 때의 이 허용 압력이 좀 더 변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일반적으로 그 주입되는 이제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안테그레이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에올타가 판막에서 열려 있을 때 이 에올타의 루트를 여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주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리 오스티아에 다이렉트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압력 자체가 80에서 이제 150 이제 밀리미터의 이제 라인 프레셔가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테터 자체가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카테터가 큰 거냐, 이제 작은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압력은 더 이제 올라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카디오플레지아 주는 과정에서 그 가장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플로우 다운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심장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리 자체에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상적인 압력보다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주입 시기에 플로우를 낮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이지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 카테터, 뭐 RCSP 캐놀라, RCSP라고 하는데, 리트로그레이드 코로나리 사이너스 퍼퓨전, 이제 뭐 카테터 캐놀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RCSP 캐놀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리트로그레이드 주입 과정에서는 이 플로우가 중요합니다. 뭐 200에서 400ml 분당 400ml 내에서 코랄 사이누스에서 걸리는 압력이 30에서 이제 80을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코랄 사이누스가 럽처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RCSP 캐놀라는 뭐 다들 RCSP 캐놀라는 이 캐놀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룬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오토 발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 발룬이 있는데 뭐 그건 또 치고 여기 두 개 이제 또 라인이 이쪽에 주입 이제까지 플레저가 들어가는 그 메인 라인이고 한쪽은 이제 벌룬을 하는 뭐 오토 발룬이라고 하면 자동 되겠지만 이제 만약 매뉴얼 발룬이라고 하면 이제 벌룬을 하는 어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프레셔를 측정하는 코로나이 사이누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코로나이 사이누스에서 주입 압력을 측정하는 게 이게 가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 때 이 압력 자체가 이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높게 되면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그 카디오플레이저 줄 때 카디오플레이저의 주입 플로우가 얼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압력이 얼마냐. 이 회로의 압력입니다. 회로의 압력.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샌딩 에올타에서 이렇게 크로스 클램프하고 주입할 때는 여기에서 프레셔는 대부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리트로그레이드 RCSP 경우에는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측정을 보통 해야 됩니다. 이거의 압력, 그다음에 플로우, 그다음에 회로에서 받는 압력 이 세 개를 동시에 보고 지금 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위치가 뭐 빠져 있다, 아니면 적정하게 되어 있다를 판단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제 이 세 가지를 꼭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플로우에 따른 이 압력 자체가 너무 많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아니면 이 사이누스에 있지 않고 어떤 그런 분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작기 때문에 또 파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퍼큐셔니스트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서전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압력이 낮다, 높다. 당연히 또 코로나리에 또 질병이 있으면 리트로그레이드라고 하더라도 압력이 좀 더 어느 정도 일정 동안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완전히 토탈로 막혀 있는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뭐 반만 막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압력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라고 했는데 플로우, 카디오플레이지아의 플로우, 그 다음에 회로에서 받는 압력, 세 번째 RCSP라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리 이제 사이누스에서 받는 압력. 이거를 동시에 적정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심장이 이제 어레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네 개를 보면서 한 가지에 대한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 이후에 이제 서전에게 카디오플레이저 잘 들어간다고 하고 잘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심장도 바로 이제 다이아스톨릭 이제 어레스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카디오플레이저 과정에서 일단 압력 이런 것들을 꼭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카디오플레이저가 주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이제 없어야 될 겁니다.